지금 민주당 소식을 보면 한동안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종석 씨가 결국 공천 배제되고 여기에 반발해서 고민정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직에서 사퇴를 한다고 해서 지금 엄청나게 뜨거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민주당의 중구 성동구 갑 소식이 전해졌죠. 전현희 씨가 전략 공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임종석 씨가 이렇게 배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언론에서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엄청나게 부풀리고 있는데요. 친문 황태자라면서 임종석도 탈락?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씨가 언제부터 친문 황태자였습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분열이 거세질 거다. 의총에서 계파 갈등이 폭발할까?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건 많은 시민들도 애초부터 예상했던 상황 아닙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아무튼 언론에선 계속 저렇게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꼽혀온 임종석 전 실장이 탈락하면서 당 내용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참고로 서울 송파갑에 나가라고 요구했었지만 이건 또 거절한 게 바로 임종석 전 실장이었고요. 그냥 중구 성동구갑에 그냥 나가겠다는 건데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런 비판도 괜히 나왔던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을 두고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정계 은퇴를 번복해서 이건 또 뭐냐, 본인이 그렇게 도덕성을 강조하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에 요구를 하면 본인의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 고민정 최고위원이 반발해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를 했다는 속보가 방금 전 전해졌는데요. 공천 불신이 너무 많다, 최고위 참석도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고민정 의원도 단수 공천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러니 김상진 예비후보는 진작부터 뭐라 그랬었습니까? 왜 고민정 최고위원은 단수 공천을 주냐? 그래서 단식까지 했습니다. 선당호사를 2번이나 했는데 돌아온 거는 토사구팽뿐이다. 그래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었는데 이때는 공정한 공천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본인들한테는 단수 공천이 마치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한테는 이것저것 잘을 들이대면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낙인 찍고 이재명 사당화라 그러고 욕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많은 지지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서른씨는 지금 뭐라 그럽니까? 의총에서 난 이재명 체포 찬성 투표했더니 제지를 하더라, 그때 하위 10% 결정된 거다,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 당대표가 윤석열 검찰에 홀라당 넘어가고 그대로 언론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무차별적으로 노출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민주당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게 부끄러워야 정상 아닙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무조건 출마한다, 무소속 출마가 됐든 어떤 형식이든 부천에 출마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배지가 뭐라고 저런 식으로까지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시대가 변한다는 건 전혀 캐치도 못하고 그저 자기 욕망에만 충실한 걸까요? 게다가 박영순 씨가 오늘 새로운 미래에 입당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탈당해서 저 새로운 미래로 가는 건 첫사례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새로운 미래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갈까, 이게 중요한 건데요. 새로운 미래 측에서는 현역 이삭 죽기를 노린다고 하지만 하위 통보, 그런 현역들이 들어가면 과연 새로운 미래에 도움이 될까, 이런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친낙계 몇몇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과연 다른 정치인들도 따라 들어갈까? 여기에 의문이라는 거고요. 실제로 새로운 미래가 여태까지 보여준 게 뭐가 있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씨 40살짜리 마삼중한테 놀림당하고 조롱당하고 이용당하고 저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에 뭘 믿고 따라가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당신 곁에 어느새 이러면서 새로운 미래의 홍보 사진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이낙연 씨를 지지하는 사람도 저런 식으로 홍보 이따위로 할 거면 집어쳐라, 내가 하겠다, 문파 오소리 윤가피 씨 얘기입니다. 지금 저걸 보면서 어느 누가 감동을 받든 아니면 무슨 기대를 하든 이러겠냐, 이런 의미고요. 심지어 전효옥 씨는 이수진 씨한테 엄지척을 날리며 저렇게 의도적으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응원하고 싶어진다, 취수진에서 똑수진으로 거듭난 건 이재명 대표한테 저렇게 욕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제 만족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본인들의 무능, 무책임, 이런 모습들로
국힘의 조롱거리가 되죠. 지금 조선일보라든지 다른 언론에서 민주당 갈라치기 요소로 쓰이죠. 이래서 주목을 받으면 이제 좀 만족하냐 이 얘기입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자기 부고 얘기 빼고는 다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닌 거죠. 부끄러운 줄 알라 이겁니다. 도대체 정치를 본인들은 왜 하는 거죠? 그저 자기 이름 세 글자 알리면 그럼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그럼 정치를 잘하는 겁니까? 인지도만 높이고 그저 자기 배지 유지해서 2선, 3선, 4선, 다선 의원이 되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냐고요. 결국 좋은 세상 만들자고 각자의 방식으로 정치를 하고 각자의 당에서 활동을 하는 건데 그저 자기 돋보이기만 신경 쓰고 그저 자기 배지 다는 거에만 목적을 두고 이런 사람이랑 도대체 무슨 팀플레이를 하냐 이겁니다. 저런 사람들 저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이수진 의원에 대해선 김병기 의원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2번 생각하고 쓰라면서 직접 고소까지 했죠. 이수진 씨와 조선비즈 이슬기 기자 1차 고소를 했다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계속 지켜보고 소식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윤식 전 시장도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 사람은 국힘으로 가버렸는데요. 그러면서 또 한다는 소리가 부적격 판정을 받더니 민주당을 혼쭐내고 이재명 사당을 심판하는 게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도덕성, 준법정신 이걸 민주당이 다 무너뜨리고 있다고 침을 뱉고 있는데 본인이 있던 우물에 침을 뱉고 아예 독을 풀고 지금 이런 비판이 왜 나오겠습니까? 아무튼 언론에선 신나가지고 비명계, 민주연대 구성 추진 이런 식으로 단독 보도, 속보 막 쏟아내고 있는데 여기에 흔들릴 필요 없다는 점 계속 강조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부 잡음이 거셉니다. 내부가 조용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설령 조용하다고 하면 소위 입틀막을 하기 때문에 조용한 겁니다. 아무튼 국힘 내에서도 저렇게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배종천 씨는 심사비, 특별당비 반환을 요구한 상황이고요. 정당한 공천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공천 장사를 할 생각 말고 심사비와 특별당비를 즉각 반환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은 또 참패를 했는데요. 엄마 찬스 스펙 쌓기 한겨레 보도 관련해서 명예훼손으로 걸었지만 무혐의 나온 겁니다. 딸의 기부 스펙 쌓기 문제도 어느 순간 그냥 사라졌는데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공정입니까? 그냥 불공정 그 자체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자들을 고소하더니 결국 그것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된 겁니다. 한겨레 기자 3명과 보도 책임자 2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거고요. 한동훈 위원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불송치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에 한동훈 위원장이 또 패배한 거죠. 이쯤 되면 한동훈 위원장의 실력에 대해서 좀 눈치를 채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민주시민들은 한동훈 위원장의 무능, 진짜 연전연패 이걸 알고 있지만 여전히 한동훈 위원장을 무슨 아이돌 마냥 띄워주고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런 한동훈 위원장의 무능함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속 주위에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경찰에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선 그렇게 자유 타령하면서 본인들 뜻에 거슬리는 말 있으면 바로 그냥 입틀막 해버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면택 회장도 문재인 정부, 조국 전 장관, 이재명 대표 등을 맹 비난하고 심지어 막 고발까지 나서고 그랬던 사람인데 토론회에 갔다가 저렇게 아예 입이 틀어막혀서 또 저렇게 입틀막 논란이 번진 바도 있습니다. 이후로 김건희 특검에 찬성한다. 김건희 디올백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디올백 케어라는 말까지 하면서 대놓고 조롱하고 있고요. 그린벨트 관련해서도 어떤 욕심쟁이 할머니가 도처에 땅 사놓은 것 같다. 지금 누굴 말하는 건지는 아마 다들 아실 테고요. 만약 지금 정권이 정반대였다면 이와 관련한 보도로 또 확 뒤덮였을 겁니다. 아무튼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계속 지켜볼 대목이고요. 오늘의 결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다른 당이든 집에 갈 사람들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자기만 생각하고 이 세상을 바꿀 사람은 오직 나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꿈 깨시고요. 시대의 변화의 흐름도 못 쫓아가면 그냥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